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차트 분석도 같이 해야 다음 주에도 좋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뉴스 보고 종목 보고 차트 분석하고 하나 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다음 주 주요 일정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요일은 신규 상장 산일전기 산업용 변압기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하필 타이밍이 딱 상장하기 전에 좀 변압기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흥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외에도 뭐 맥도날드 실적 발표, 한국항공우주 등등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AMD,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중요한 또 실적 발표가 있죠. 또 이것 때문에 미국장 충분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국내에는 에코프로 그룹이랑 삼성 SDI 실적 발표가 화요일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이미 포스코 퓨처엠 좀 충격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차트와 함께 그건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도 메타 중요하죠. 메타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목요일도 미국, 중국의 관세 폭탄 일부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애플이랑 인텔입니다. 이것도 목요일도 하루하루가 미국장 실적에 따라 웃고 우는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은 엑슨모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오바마 조만간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할 것이다. 공동 유세 일정 조율 중 민주당에서 해리스 후보를 이제 밀어주고 있죠. 자, 이런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고 기대감 때문에 대마 관련주들,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관련해서 시간에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성 첨단 소재, 파일 약품, 우리바이오는 단일가가 들어가면서 갭이 크게 뜨지는 못했고요. 한국 BNC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미국 대선 테마에 살짝 엮이면서 오전에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또 시간 내에서 미리 5%에서 10%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다음날 갭 뜨고 시세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갭 뜨고 막 1, 2% 잘 안 움직이고 바로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엄청나게 발빠르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렇게 갭 떴을 때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도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미국 대선 테마주들은 당분간 계속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봐야겠죠. 차익 실현도 나오더라도 다시 그거를 눌림의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협상 열려있지만 미국 허락 받았나 등 명확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계속 후속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여줬죠. 의견을 밝혔는데,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허락을 받았나 등 이런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가 있는 건 맞아요. 그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꼭 아니어도 해리스 후보든 간에 조만간 좀 종전을 어떻게 좀 단판을 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오후장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또 주말간에도 어떤 뉴스가 나와주는지 이것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주도 한번 볼까요? 재건주도 차트를 본다면은 데모가 단일가거든요.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무려 7%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나쁘지 않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해도 다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차트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어제 큰 피레침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 그 외에도 HD 현대건설 기계 또 약간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충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SY 스틸텍, 다산 네트워크스 등등 다스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슈가 계속 후속 뉴스가 잘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기존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여기에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다, 그거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명확하게 호재가 붙고 슈팅이 나오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대장이 계속 대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기 때문에 한 번 대장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태나 또는 어느 구간에서는 갑자기 대장이 바뀌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이 갑자기 다음 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키 맞추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충분히 조정인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장이 바뀌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아직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준비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 비축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재들도 좀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몰라도 요거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요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제 이제 11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11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일가가 풀리면서 또 비트코인도 마침 소폭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이런 영향 때문에 그 다음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있고 그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등 소폭의 반등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시간 외에서도 수급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또 연설을 또 하죠.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시간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구글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아무래도 경쟁사가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글의 도전장은 내밀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알파벳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오늘 조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줄 알았냐? 갑자기 오늘 어제 실적 발표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재평가되면서 갭뜨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을 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거는 HD 현대중공업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좀 많이 산 편이고 그렇게 엄청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신고가 영역이죠. 우리 예전에 요거 거래량 크게 터진 거 이거 블록딜인데 블록딜이 언제 있었냐? 5월 17일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블록딜 때문에 마이너스 8% 하락했을 때 이때가 최적의 기회네요. 이때 이후로 몇 퍼센트 올랐냐? 본다면은 쭉 60% 올랐습니다. 60%. 자, 그래서 이때 또 공포에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은 꽤 큰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부담되긴 하죠. 뭐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보유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심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선주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8% 최근 추세가 장난 아닙니다. 차트가 우리 예전에 2차전지, AI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마치 그때의 기세를 보는 것처럼 차트가 막 11선도 깨지 않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은 이제 신고가 최근 들어서 5, 6년 동안의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줬는데 이때죠. 이때 한 16만원 돌파하고 나서 20만원까지 현재 돌파한 상황이다. 자, 마찬가지죠. 지금 따라가기에는 이게 좀 부담되긴 하는데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주들이 오늘 주도 섹터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들까지 체크를 했고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떠들썩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기 테마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Q10 위메프 사태예요. 중소 판매자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이 안 나오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Q10, 또 위메프, 티몬 이렇게 정산이 안 되고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경쟁사가 만약에 퇴출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네이버도 있고요. 쿠팡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네이버 관련주 몇몇 소형주랑 그다음에 쿠팡 관련주 몇몇 소형주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표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관련으로 올라왔던 종목은 최근에 요거 플레이디 종목이 어제 거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갭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때도 테마성으로 쉽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올랐던 게 EM넷 이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수혜로 이번에 수급이 들어왔었죠. 인터파크, 반사, 수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면서 예스24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어제 2천억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요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차트를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루한 이런 박스권 내지는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 정도 거래량이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거래량이 터졌죠. 물론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갈지 굳이 한 결정해본다면은 단기 이슈라고 봅니다. 단기 이슈로 보고 있고 그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될 확률이 좀 있다. 적어도 다음 주도 여기 내에서는
보면은 변동성이 나와줄 것 같아요. 쿠팡 관련주, 네이버나 뭐 이런 관련주 내에서 트레이딩 수급이나 단타 수급들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뭐 정부의 대응이나 여러 가지 후속 뉴스가 붙어줄 수는 있겠죠. 그때마다 또 한 번씩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도 다음 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디, S24 이런 건 미리 올라온 종목이고, 오늘 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거는 이제 쿠팡 관련주로 KCTC, 그다음에 동방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래도 얘네들도 동방 한 2천억 터졌습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정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아직 다음 주까지 이슈가 지속된다면은 계속 위아래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변동성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째려보고 있을 만한 테마다. KCTC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아마 갭 들면은 바로 또 신고가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 계속 급등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팡, Q10, 위메프 사태 관련주들 계속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서 뉴스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피해자의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뭐 1조가 넘는다, 이런 또 추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정부 측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동안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죠. 1조 이상 예상이 된다, 오늘부터 환불도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직원이 쓴 노트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상 1조 이상, 팀원에서 5천억 7천억 플러스 예상 1조 이상,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TMF 관련해서 계속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사실 또 직접적인 수혜는 네이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네이버는 또 워낙 무겁다 보니까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바이오 쪽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 우리 최근에 미국 수혜로 바이오 쪽 본다면은 뭐 CMO 바이오 시밀러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레포트도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잘 올랐던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정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음봉 하루 쉬는 모습이 나오더니 오늘 5%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0만 원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정고점 돌파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인 기관 비교적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랑 셀트리온은 오늘 강하진 않았는데, 셀트리온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 정고점 살짝 돌파해 놨죠. 셀트리온도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넥스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어제 음봉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오늘 그 음봉을 다시 다 잡아먹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정고점 돌파가 아직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신고가의 영역이라서 또 눌림 이후에 변동성 나와주는지 또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섹터도 충분히 다음 주까지도 변동성 확대될 만한 테마니까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셀리드. 야, 셀리드가 지금 4일째 상한가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재료를 봤는데 여기 독자적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의 뭐 대안, 미국과 러시아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글쎄요, 저도 이게 뭐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특허 등록만으로 이렇게 4번 연속 상한가 가는 게 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차트 베이스로 한번 본다면은 이게 셀리드 4번 상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현재 600억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상한가 출발하기 전에는 얼마였냐? 거의 200억? 그죠? 200억 정도 대였다는 건데 거의 상장 폐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위태위태했었죠. 위태위태했었는데 갑자기 특허 등록 호재와 함께 4번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보통 상패 나오기 전에 좀 마지막 불꽃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예전에 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지막에 이렇게 불꽃이 나오는 게 그럼 정말 전화위복이 될 만한 특허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본다면은, 이게 단기 순이익 한번 볼까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적자, 100억 130억, 220억, 110억, 그리고 올해도 적자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매년 100억, 200억씩 까먹고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이제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자본이 일단 370억에 부채가 250억인데 글쎄요, 이렇게 계속 까먹다 보면 이 자본이 조금 위험한 순간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차트가 예전에 보면 12만원까지 갔어요. 이때 셀리드 좀 난리 나긴 했었는데 12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1,700원을 찍었습니다. 이거 뭐 몇 분에 몇 토막 난 거야 이거? 1,700원. 그래서 이게 12만원 갔던 종목이 1,700원까지 간 데는 좀 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4번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마치 뭐 엄청나게 뭐 강하고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은 시가총액 600억대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매년 100억, 200억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재료, 뭐 특허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잡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우리 하이닉스 저점 매수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레포트에서도 보면은 하이닉스 지금 기회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뭐까지도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뭐 레포트에서도 계속 뭐 이번인 추가 매수 기회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네요. 아쉽게 1%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어요. 자, 수급이 문제였습니다. 수급이. 왜냐면은 어제 외국인 7천억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3천억. 그나마 뭐 기관이 그래도 1,700억 사줬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역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조금 쏟아내고 있어서 아직은 좀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은 사실 또 낙폭 과대로 접근을 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2% 하락하는 모습 보고 야 이거 슬슬 준비해야 되나 싶었는데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 더 빠지면 살려고 하는 수급도 대기 수요도 꽤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되게 충격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2차전지 뭐 캐즘이다 여러가지 뭐 안 좋다 이런 상황을 들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니 공 하나 빼먹은 줄 알았어요. 공 하나. 왜냐면 2분기 영업이익이 27억이래 270억인데 요거 공 하나 빼먹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27억이래. 야, 이게 얼마나 많이 감소한 거냐면요. 전년 동기 대비 95%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진짜 안 좋아지는 모습이 숫자가 찍히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금방 뱉어내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실적이 안 찍혀서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캐즘이 뭐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장하는 산업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뭐 정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일시적 수요 정체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2차전지 캐즘의 시기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죠. 실제로 실적이 그걸 보여주고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일시적 수요 정체기 치고 좀 세게 맞는 거 아닌가?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빨리 달려왔나 싶기도 한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충격적인 95% 영업이익 감소, 마진율은 개선 중이고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료 가격, 약세랑 이런 거 영업이익 회복세가 뭐 제한적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사업의 매출은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13억. 남는 게 없었다는 거죠. 즉 이제 원료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팔아도 남는 게 없었다. 남는 게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 원료 가격이 얼마나 반등을 하느냐, 수요가 증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 이게 고점을 낮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삼각 수렴인데 고점을 낮추는 이런 패턴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탈하면서 오늘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9천원을 찍었는데 이때 가격이 언제냐? 작년 1월 가격대까지 왔네요. 작년 1월에 우리 아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10만원이었나? 맞아요. 에코프로가 10만원이었는데 작년 1월이 그죠? 여기 23년 1월이 에코프로가 10만원이 뭐야? 2만원! 맞다. 그때 이거 액면 분할 했으니까. 맞아. 이때 아마 10만원이었을 거예요. 9만원, 10만원 이랬는데, 그때부터 급등이 나왔던 시기가 1월이거든요? 1월부터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던 시기인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그때 가격으로 빠졌습니다. 이 정도는 무섭죠. 그죠? 그때 가격까지. 한마디로 2차 전지 엄청난 상승기, 작년에 올랐던 거를 그냥 싹 다 뱉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에서 던지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죠? 좀 버텨야죠.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작년에 시작하기 전 가격으로 온 건데,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여기에서 던지기에는 좀 그렇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쪽 오늘 조선과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GS 건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건설 쪽 분위기도
PF를 계속 정부가 뭐 잘 막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막는 게 마냥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실적에 그래도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건설 신고가 다시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크게 맞았던 거 다 회복했습니다. 2만원 오면은 진짜 다 회복한 거거든요. 2만원을 얼마 두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예전에 아이파크 사태 때 그때 개파락하기 전에가 한 24,000원 6,0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때 요 가격. 자 근데 지금 가격이 21,500원 닿았습니다. 아이파크 사태 터지기 전 가격으로 좀만 올라오면 한 10%만 올라오면은 그때 생겼던 갭을 다 메워요. 그만큼 요즘엔 건설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의 영역 조금 있으면은 그 구간을 넘어갈 것 같아요. 마치 조선주만큼의 파워는 아니겠지만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오늘처럼 반도체나 전력기기가 좀 재미없다, 지지부진하다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까지 함께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지주 오늘 엄청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아닌데 뭐지 무슨 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금융지주 무려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얘도 신고가를 갔어요. 자 어떤 이유로 갔냐면 깜짝 실적도 있는데 2분기 호실적과 함께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밸류업 공시를 좀 내보냈다. 여기 나왔죠? 은행 업종 최초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다. 보통주 자본 비율로 기준으로 이게 비율이 점점점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면은 최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린다.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두산 그룹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흉흉했는데 이렇게 우리 금융지주가 좋은 또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 금융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우리도 주주 환원율을 좋게 공시를 해야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까지 KB금융, 신한지주 등등등 대부분 하나금융지주 대부분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올라간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증가하기보다는 주주 이제 환원율이 내년까지는 35% 이내 머물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게임 넥슨 게임즈 최근에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오고 글로벌 흥행몰이를 지속하고 있죠. 물론 지금 동시 접속자 수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이랑 접속자 수가 탑10 안에 들고 있고 상위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또 게임 성공을 발판으로 신작도 개발을 할 것이고 글로벌을 이제 타깃으로 계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는 어떠냐? 자 차트를 보면은 역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자 이때 수급 들어오고 나서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그거를 지금 말아 올려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와 전고점까지 왔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쌍봉 맞고 떨어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쌍봉 맞았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다시 신고가를 갈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밑에 떨어지면 누가 계속 사는데 이거 사는 주체가 누굴까 한번 본다면은 예상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열심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임주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있는 게임스컨도 있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차트까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슈 보고 차트 분석하고 다음 주에도 봐야 되는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본다면은 결국엔 미국 대선 테마주들과 쿠팡 관련 네이버 관련 큐텐 이제 수혜주들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시밀러랑 몇몇 종목들 그죠? 개별주들 이렇게 같이 다음 주까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반도체나 전력기기가 좀 과하게 좀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뭔가 아직은 좀 손이 나가지는 않는데 이때부터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측샷을 날리기보다는 확실히 지표가 좋아지는 거 보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덕 스터디 카페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가입 신청한 다음에 매매일지 올려주시면요. 매매일지 이벤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공부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이제 이메일 그 네이버 쓴 아이디로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 5분을 선정해서 현대상품권 5만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도 별로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니까 이참에 공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매매일지도 쓰고 좀 더 자기 자신
자신을 돌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돈도 좋은데 또 주말 동안에도 너무 또 주식에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그때는 가족들과 또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또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이 저희가 막 돈을 줬던 기억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게 뭐 좋았던 기억이 아니고 정말 사소하지만 뭐 아버지랑 뭐 낚시 가갖고 종이컵에다가 물고기 하나 잡아준 거 그게 한 7살인가 근데 아직도 기억나. 그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코어 메모리 있잖아요. 코어 메모리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메모리 하나하나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억들로 인해서 삶의 원동력을 얻지 않나. 우리가 너무 돈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주변에 뭐 가족들과 또는 아이들과 주말에는 좀 좋은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